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대체미스지 영재교육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과학 전람회입니다. 근데 여름방학 시즌이 되어지면 부모님들의 관심 폭주! 근데 우리 제자들도 엄청 바빠지는 이유! 바로 과학 전람회 때문이죠. 자, 근데 이 과학 전람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단순하게 영재교육원, 영재고등학교, 전국 단위 자사고에 우리 지원하기 위한 친구들이 나의 역량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대회이다 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하,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내용을 좀 깨버리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학전람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물론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탐구를 진행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내고 그 결론을 통해서 내 꿈을, 내 진로를 확장해 나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과학전람회를 잘못 준비하면요, 나의 실력은 그대로. 근데 정말 잘 준비하면 아무리 어린 초등학생이라도, 그리고 조금 학력이 높은 중학생이라도 내 스스로의 논문 하나 정도는 작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그런 실력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데 정작 우리 제자들은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바로 어른들의 도움, 어른들의 힘,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학원들의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인 거죠. 이 과학전람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에 개념을 잘 잡기 위해서라도 오늘 영상을 부모님들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다시 이 영상을 갖다가 찍으니까 한번 자녀분들과 또는 아버님과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머님, 자녀를 위해서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느라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날 때쯤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에는요, 오늘 정말 듣기를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일단 1학기 대회의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3월에 발명 경진대회 준비 잘 하셨나요? 자, 지금은 6월 달에 전국대회 진출 결정이 나와서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월에는 과학페어, 과학토론대회인데요. 지금 서울시 본선대회 진출 심사가 곧 나오죠. 6월 7일인가에 발표가 납니다. 5월에는 자연관찰탐구대회가 다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서울권에서는 이 부분이 확대가 되어지지 않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학교마다 다르게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권 제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 그 다음에 우리 도대회까지 지금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월에는 한국과학창의력 축제가 있죠. 과학탐구실험대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과학탐구실험대회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학, 실험 한마당 또는 창의력 축제에 대한 이 부분들로 이어져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창의력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명과 창의력에 대한 이 부분의 대회들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꼼꼼하게 대회 일정을 체크하신 뒤에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참여했던 대회 결과 어떻습니까? 실망하셨나요? 아니, 부모님 왜 실망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녀에게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희망, 그 다음에 우리가 실망보다는 긍정적인 느낌의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상을 받지 않아도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영재학교나 아니면 과학고등학교에 원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에 얼마든지 정직하게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여름방학 동안 과학전람회 준비하세요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필수, 제 개인적으로는 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름방학 동안에 수학, 과학, 영어 등등등의 공부를 하느냐고 굉장히 바쁘겠지만 물론 휴가도 갔다 와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공부 외적인 부분에 대한 실력, 역량을 늘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특강을
하면서 본인이 조금씩 해보는 탐구 내용으로 이 과학 전람회 출전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처음 도전하는 친구들에게는 본인 스스로가 해볼 걸 꼭 권장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스스로 한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인가 배울 때의 느낌의 차이를 알아서요. 성장이 한 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배, 3배, 4배까지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성장을 할 수가 있게끔 되니까요. 자, 과학전람회 꼭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여기서 꼭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거는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1도 없으신 학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거 관심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특목고 준비할 때나 또는 고등학교 입시에 가서 내가 진로에 대한 부분의 세부 특기 적성 사항에 관련되어진 수행평가를 할 때요.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해본 친구하고 해보지 않은 친구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꼭 준비해야 된다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네,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힘줘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죠. 자, 어머니 특목고 준비생과 지역 일반고 진학생 이 둘 중에서 어느 학생의 준비 정도가 가장 올바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특목고 준비생의 준비도가 여기서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YES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겪어오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보면 고등학교 입시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재고 지원하는데 탐구 결과물이 없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정말 영재고, 과학고를 지원을 하면서 본인의 산출물과 이런 탐구 결과물들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본인이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과학에 대한 열정이 있는 친구가 어떻게 산출물이 없고 어떻게 전람회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서가 없을 수가 있는지 그 작게라도 준비해놓은 이 작은 내용마저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특목고에 대한 지원자만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일반고 학생들은 대입 안 하나요? 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고의 진학생들도 특목고 준비생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왜? 나중에 생기부에 들어가야 될 모든 수행평가에 대한 결과물들이 지금과 같은 과학전람회와 같은 형태의 소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이밀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원 학교에 따라서 이 과학전람회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쓰여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약식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영재교, 네, 영재고등학교죠. 자기소개서 작성 시의 탐구 내용에 대한 기입을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1 때부터 입시 시작에 대한 부분이 영재교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한과영의 장영실 전형이나 또는 경기고의 우리 관찰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려면 경기과학고등학교의 이런 한과영 유형스러운 부분들이 다 이런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더군다나 인천예술영재 서울과학고등학교 모두 다 자기소개서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탐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학과학적 능력에 대한 부분에 본인의 검증을 갖다가 해야 되는 문장이 바로 탐구 부분을 갖다가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내용이 극구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제가 경기고라고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입니다. 어휴. 자,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는 자사고 입학 시 수행평가 능력에 대한 우위이다. 수행평가 능력이 확실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 과학전람회를 해본 친구와 해보지 않은 친구는 경험에 대한 이 바탕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평가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우위를 가질 수가 있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R&E, 진로의 바탕으로 한 R&E에 이 부분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방향성과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의 연관성을 잡는 데 있어서 확실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실히 약한 부분을 메우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시에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전국 단위 자사고의 R&E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당연히 자사고하고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본인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아보고 대회 준비를 갖다 할 때 정말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대회에 대한 부분의 이슈도 우리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고 더군다나 그 부분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구성이 없는 거죠. 왜? 대입에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내신에 대한 부분에 역량이 딸려버리면 대회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대회마저도 독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성적이 조금 낮다고 내신 낮다고 포기한다고요? 누가 그 포기하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대학에서도 바로 이런 걸 원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특성화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전략. 네, 요새 코딩 대세잖아요. 코딩을 통해서 각종 대회에서 필요로 하는 대회에 입상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입을 가기가 편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코딩의 대세인 점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본인 스스로가 맞는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준비해 대입을 갖다가 가기 위해서라도 이 과학 전람회라고 하는 부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어디까지? 2학년까지 네, 꼭 필요합니다. 자, 과학 전람회 네, 서울시 본선까지 올라간 주제 어떤 주제들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22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주제가 다 나와 있었는데 아마 작년에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의 분석을 갖다가 했던 설명의 덕분인 건지 주제가 이제는 다 내용이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키워드만 나와 있어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만 가지고 대략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분석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서울시 본선까지 올라간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전람회 주제 엿보기인데 우리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 환경, 그 다음에 산업에너지의 5가지 영역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물리 본선팀의 주제들은 초등과 그 다음에 중등이 합쳐서 19팀인데요. 일단 초등은 8팀, 그 다음에 중등은 11팀. 초등 8팀 중에서 강남권 비중은 네, 초등학교 6학년 딱 한 팀입니다. 좀 아쉽지만 여기서 이 물리 파트에서 비중 있게 다루었던 부분들이 신도림 관련, 즉 목동 쪽에 있는 학교 그리고 관악구에 있는 학교들이 대다수 네, 입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특이하게 휘문중이 네, 3팀을 갖다 배출했고요. 서울, 언주, 그 다음에 대청 각각 한 팀씩 네, 배정이 되어져서 총 11팀 중에 6팀이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등부로부터는 물리 쪽이 확실히 강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물리 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조물과 그다음에 교구와 코딩 관련과 환경과 효과와 법칙으로 나뉘어 보면요. 일단은 여기서 방파제, 돔 형태, 도로, 노면, 우수관, 이게 실내화 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단어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맹그로브, 그 다음에 사이클로이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매년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그 주제가 정말 식상할 정도로 매년 나오고 매년 입상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입상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우리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물리 부분에 생물이든지 물리 부분에 화학이든지 물리 부분에 코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융합적인 요소로 우리가 계속 덧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딩 관련에 대한 이 부분들을 보면 아두이노, 그 다음에 센서, 심박수 측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물리 이야기인데 왜 코딩이 갑자기 들어간 걸까요? 코딩 필요하죠. 요새 코딩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수학에도 들어가죠.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생물에도 들어갑니다. 코딩을 사용하면 숫자적인 부분에 대한 수치 기록을 시간 초별로 아주 정교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코딩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써서 이런 융합적인 요소들을 갖다 넣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더라. 자,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물리 요소인 것 같지만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숫자적인, 수학적인 부분들이 물리적인 요소로 되어지기 때문에 뭔가 수치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물리적인 요소를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들을 갖다가 참고하셔서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빠져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마찰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은 이제 그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찰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트렌드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입니다. 화학은 초등 6팀, 중등 11팀에서 총 17팀인데요. 와, 화학은 6팀 중에 강남구가 대도초, 언남초가 총 3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남권에 대한 비중이 높은 만큼 중등부 또한 많습니다. 왜 11팀에서 거의 3팀 빼놓고 나머지 모든 학교가 다 강남구에 소재한 학교들입니다. 싹쓸이한 거죠.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의대 진입에 대한 이 부분으로 해서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의 충족 요건을 갖다 차리다 보니 이런 보고서가 화학 쪽에 대한 부분의 보고서가 많고 그리고 화학 쪽으로 낸 분야의 보고서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화학 본선의 주제들은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 일단 물질과 광물과 열과 빛, 화학 변화, 기타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 봤을 때요.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바로 5호.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이런 UV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단열이나 5호나 그 다음에 UV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의 이야기들은요. 절대 식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런 단어들, 제올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부 보호라든지 무한자나무에 대한 것들은 들여다보시고요. 나무의 종류를 갖다가 바꾸어서 우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연구, 탐구를 지속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무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그 식물에 대한 부분에 대체만 하더라도 탐구의 진행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스크림 매년 매해 똑같이 나와요. 와우! 근데 이 아이스크림 주제 정말 한 30번 나왔으면 30번 다 다를까요? 아니에요. 우리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슷한 점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찾아보면 충분히 우리가 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스크림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전혀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흥미도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시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다양하게 확대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생물에 대한 주제인데요. 생물 본선 5팀, 그다음에 중등 11팀, 초등이 5팀이나 올라갔는데요. 6학년이 강남권이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네, 대도초하고 서희초, 압구정초인데 화학과 같은 이유겠죠? 자, 그리고 중등 11팀 중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은 강남권이 모두 다 차지했는데 아쉽게도 여기에 딱 요 부분 중학교 3학년 딱 부분에 학생이 없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영재고 입시가 끝나면서 내려놓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계시죠? 중학교 3학년에서 서울시 본선대회를 갖다가 우리가 갈 때 또는 도대회를 갈 때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내가 고등학교 가서 상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상, 교외상 우리가 구분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상에 대한 부분을 받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출발점을 굉장히 우위에서 시작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좋죠. 하지만 그 부분에서 과학전람에 대한 이 내용만큼은 꼭 하나로 보시고 준비하시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라고 해서 이 과학전람에 놓을 수도 없거든요. 자, 그리고 생물에 대한 주제는 이번에 정말 보니까 코딩도 코딩인데요. 이 코딩의 딥러닝, 아마 인공신경망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이번에 정말 균 너무 많습니다. 균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8가지나 돼요. 자, 그리고 거기서 특이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들이 우리 가정에 많기 때문에 그 반려동물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서들이 2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이 주제들을 참고하시면서 하는데 균에 대한 이 부분들은 단지 보여지는 거, 실험하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실 거면 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에 있는 이 부분 중에서 제가 코딩과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pH, 산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두이노를 가지고서 수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pH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리들, 할 수 있는 주제와 방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물에 관계되어진 부분을 갖다가 융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 생물과 그 다음에 화학과 코딩까지 한 번에 엮을 수 있는 주제 딱 하나를 알려드리면 바로 pH가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환경. 네, 지구, 과학, 네, 환경. 네, 요새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했던 주제들. 환경,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근데 이 지구와 환경에 관계되어진 파트는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모두 팀으로 본선에서 선발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과 중등에 배정되는 팀 수가 물리, 화학, 생물과는 다르게 적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 5팀, 중등 8팀인데요. 여기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 중에서 6학년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초등학교 6학년 중에 강남권은 네, 2팀입니다.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상하게 초등학교 4학년들은 팀이 없죠. 이 올해 이 부분에서 선발되어진 팀들 중에 초등학교 4학년이 서울시 본선에 오른 경우가 없더라고요. 아쉽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쉽다라고 해서 포기할 건가요? 네, 여기서 우리가 서울시 예선까지 올라왔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서울시 본선을 노려보고 전국대회를 노려보려고 꼭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한다고 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보다 부모님이 더 욕심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경우에 서포트를 해주세요. 네, 그래야만 이게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옵니다. 역량을 높이는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인데 어거지로 시킨다고 그 역량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높아질 수 없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조금씩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내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게 눈여겨보시면서 관찰하셔야 정확하게 보입니다. 앞에서만 보이려고 하면 안 보이는 게 바로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여기 지구환경 쪽에 대한 부분이 강남권이 좀 약한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한 팀, 중학교 3학년 한 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에 중암중, 그다음에 중계중, 기름중, 불암중 등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지구환경 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북부 쪽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용 중에서요, 산업과 에너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간략하게 주제를 갖다 살펴보면 고등부 주제를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칸에다가 넣어놓았습니다. 일단 날씨와 대기, 그다음에 지구, 그다음에 지각, 즉 흙에 관계되어진 부분들, 그다음에 생물과 환경, 재활용에 관계되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었을 때 일단 고등학생들은요, 확실히 뭔가 좀 이 단어가 느낌이 달라요. 태풍이 아니라 이중 태풍이에요. 메가사이클론 같은 그런 형태의 태풍에 대한 형성에 대해서 연구를 갖다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생각해낸 것만 해도 매우 신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공위성, 그다음에 황토, 지렁이, 괭생이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초등부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는 주제들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초등부와 중등부에서 내놓은 주제들을 갖다 보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기는 이산화탄소나 환기,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있는데 어머님, 미세먼지 주제 나오면 이 주제는 너무 식상해요. 또 너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님, 여기도 미세먼지 또 나왔잖아요. 서울시 본선에서 매년 이 입상되어지는 작품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미세먼지라고 하는 이 주제는 입상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입상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미세먼지 주제 선택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셔야죠. 네, 가장 쉽지만 내 시각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양하게 놓고 아이한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하셔야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전력량과 자기장,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부분들의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환경 부분에서 은행나무 열매나 또 옥수수, 수염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생물과 같이 연관지어서 생태계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일반적인 거 바로 쓰레기죠. 재활용품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여기서 이 내용들은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비닐에 관계되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전에 참 고민이었고 이제 처치곤란이었는데 우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60도에서 480도까지의 열로 계속적으로 가열을 했을 때 중질률을 1톤 기준으로 680리터를 갖다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밝혀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산시설만 늘리면 우리는 이제 석유 산유국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닐에 대한 이 처치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과학적인 원리들이 최신 뉴스로, 한 뉴스로 뜨고 있는 만큼
그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이게 찾아보시고 나서 주제에 대한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산업과 에너지 부분인데요. 본선팀에서 초등은 네 4팀밖에 안 되고요. 중등 11팀입니다. 근데 역시나 이 산업과 에너지 부분에서 에너지 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네 여기서 많이들 나왔어요. 일단은 이 초등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아무래도 이 목동 쪽에 있는 학교들이 좀 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신고중을 비롯해서 방배중, 역삼중, 서일중, 단대부중, 네, 숙명여중까지 네, 총 몇 팀? 6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왜 강하느냐? 바로 코딩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너지, 바로 물리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보면 지금 구조물 2주제, 그다음에 디자인 1주제, 그냥 기타에 대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넣어놨는데 5주제. 나머지는 모두 다 무엇이냐면 바로 코딩에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머신러닝, 센서, 파이썬, 그 다음에 3D 프린터, 온라인 수업, 물리, 화학, 생물에 3D 프린터 계속 나오죠. 네, 그런 만큼 코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소가 네, 이제는 안 들어갈 수가 없다인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올해 해봐야 되는데요. 올해는 제가 수업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의나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하지만 일단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놓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 방향과 주제를 갖다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 수업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람회 대회에 관련되어진 전문 컨설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올바른 거는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갖다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중간에 있는 실험 과정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을 할 때 뼈대에 대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내용을 추리셔서 네, 집에서 직접 해보시면서 수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주제 잡기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올림피아드에 지금 이제 배정되어 있고 네, 대치 MSG 영재 교육에 또 이 수업이 배정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잡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약에 못하겠거든 네, 7월 달에 그 수업에 한 번이라도 보내셔서 아예 주제 잡는 연습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반에 6명씩 운영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별 1대1 맞춤 수업. 네, 1대1 맞춤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보고서 마무리까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하려고 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중학교 1학년은 네, 상관없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은 네,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 딱 한 번만 네, 이 부분에 대한 지도를 받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하고 나서 또 받으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 스스로가 한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본인 스스로가 한 번은 도움을 받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자, 일단 컨설팅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역할과 학생에 대한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제 잡기 컨설팅 따로고요. 그다음에 실험 설계 컨설팅 따로고요. 보고서 작성에 대한 첨삭 부분 따로입니다. 그리고 게시물 작성 첨삭 따로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수업에 대한 부분은 1, 2, 3, 4 네 가지 형태로 나뉘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대1 맞춤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순서가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 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검색과 논문 서칭에 대한 지도를 하고요.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안 걸린다면 이 부분에서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서 실험의 뼈대까지를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들의 능력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선물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시간적인 절약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인이 실험적인 부분에 대한 설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다면 설계 부분에서 꼭 해야 될 것. 어머님, 애들이 실험은 진짜 좋아하고 실험을 아주 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꼭 그걸 못해요. 뭐 찰칵, 찰칵, 찰칵. 사진을 찍는 것과 그 관찰에 대한 결과의 기록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보지 말고요. 거기서 도와주세요. 애가 실험도 하면서 사진을 혼자 어떻게 찍어. 와, 그런 스킬이 있으면 애들이 벌써 다 했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머님 도와주실 거, 아버님 도와주실 거 많은 시간 필요 없습니다. 거기 있는 부분에서 딱 한 10분만이라도 내서 사진을 갖다가 이쁘게 그것도 수백 장 찍으셔도 좋으니까 찍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그날 했던 것들을 일기처럼 포트폴리오로 기록을 해놓으라고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 잘 썼는데 그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서 첨삭을 하는 게 좋으냐? 한 번쯤은 첨삭을 받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각자 선생님들에 대한 스킬들이 있고요.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네, 보고서에 대한 첨삭은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근데 1대1 수업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 잡기 컨설팅이나 시험 설계 컨설팅이나 보고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이 이제 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이 컨설팅 수업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필요로 하신다면 지금 제가 살짝 비켜드릴 테니까 네,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사진 찍어서 네,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너무 빨리 지워버려. 와, 자, 그래서 이 주제 관련 컨설팅에 대한 신청 순서를 갖다 잘못 말씀드리면 컨설팅을 원하실 때는 희망 요일, 가능 시간을 갖다 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저희 대치 MSG 학원에서 이 전화를 갖다가 해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그분에 대한 요일과 시간, 선생님 배정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선생님들에 대한 특징들은 너무 잘 알죠. 어머님들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배정하는 게 제 목적. 임의적으로 그냥 선생님 시간 비니까 거기다 갖다 들이민다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 부분 그렇게 하면 선생님 무조건 잘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 할애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은 쓸 때 제대로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컨설팅 받고 나서 정리해서 방향을 갖다가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행하셔도 네,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이 주제 잡는 전람회 특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올림피아드, 대치올림피아드에서 네, 이 전람회 A반과 B반, C반에 대한 이 수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공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A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이 6월 9일과 23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요. 저는 6명. 네, 그리고 최라임 선생님도 6월 18일과 25일 7시부터 10시까지 6명. 그리고 최라임 선생님은 중등부로 올림피아드에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중등부 수업에 대한 부분은 프리비 수업을 지금 현재 대치 MSG 영재 교육이 7월 15일 날 학원을 확장하기 때문에 그 확장함과 동시에 그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기다리셨다고 하실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설정과 그다음 실험 설계까지에 대한 이 부분을 프리 수업으로 좀 넣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들이 큰 투자 안 하시고 아이가 하는 방법만을 갖다가 익히도록 하시려고 한다면 이 주제 잡는 전람회 특강 네,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학창의력축제 있죠? 한국과학창의력축제는 일단 중등반은 네, 6월 16일 대회에 주제 오픈일에 맞춰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대치 올림피아드 2관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초등반 같은 경우에는 대치 MSG 영재교육에서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네, 3시까지 네, 여기 이 현 장소에서 네,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6월 20일 날 제출을 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그 해당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역할을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갖다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이드를 제시하려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원하신다면 이 수업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이드를 잡고 아이가 창의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수업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 아니라면 네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다 끝났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어머님들께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것도 제 복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수업 관련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제 직통 전화번호 010-3072-3989 번호로 네, 주셔도 언제든지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미팅이나 상담이나 네, 외부 활동으로 인해서 네, 수업 말고 외부 활동으로 인해서 전화를 갖다 못 받을 경우에는요. 문자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 후에 꼬박꼬박 문자를 갖다 드리고 있으니까 어머님들께 충분한 상담 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도움이 되셨으면 네, 하트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들은 댓글 다 다루셔도 됩니다. 자, 요새 어머님들께서 많이 그래도 이제 영재원TV, 그 다음에 대치 MSG 영재 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그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행복한데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또 이렇게 수업들을 가지고 예, 어머님들, 우리 또 학생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인사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이만 네, 끝 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